자, 이번 시간에는 CSS 3 속성들 중에서 박스 섀도우와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자, 이제 효과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반적인 요건들이 이제 여기 각각의 속성과 값들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방법들대로 한번 입력을 시켜 볼게요. 자, 먼저 예시가 되는 그런 div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섀도우 1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먼저 효과를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박스 섀도우라는 것은 일단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각각의 내용들을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10픽셀이라고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X축과 그 다음에 Y축으로의 간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가 되는 색상들은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흰색이 되겠네요. 흰색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흰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색을 한번 이렇게 입력시켜 볼게요. 색을 입력시켜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림자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옵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블러량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옵션을 쓰게 되면 여기에 한 5픽셀 정도 지정했다라고 할게요. 자, 5픽셀이라고 지정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뭐 각각의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에 대한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자,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공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퍼짐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림자에 대한 색상이 부여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퍼지고 있는 그런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경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저장을 했죠. 박스 2번이네요. 박스 2번으로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인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셋이라는 기능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섀도우 중에서 보게 되면 자, 인셋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셋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포토샵에서도 드롭 섀도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가 있죠. 그 이너 섀도우와 같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있는 필터, 포토샵은 이제 워낙에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드롭 섀도우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기능이 이렇게 있죠. 이너 섀도우 기능에 포함되는 게 인셋이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하면 그러면 내부 그림자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형태의 이제 블러량을 조금 이제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한 2픽셀 정도 요거 RGB 컬러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색상을 쓸 때 지금처럼 검정에 대한 옵션을 적용할 때요. 이렇게 0.2 정도, 20% 정도의 검은색으로 지정하면 그러면 내부 그림자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간격을 맞춰서 각각의 효과들을 디자인적인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그림자 효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하는 드롭 섀도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섀도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원리는 똑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옵션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안쪽에 영역들을 보게 되면 자, div라는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텍스트
지금처럼 섀도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영역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물론 스타트 폴더에 있는 베이직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섀도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각각의 옵션들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능은 똑같습니다. 텍스트 섀도우라고 작성해 볼게요. 자, 섀도우라고 작성해 보면 그러면 X축과 그리고 Y축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정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여기에는 지금 텍스트 섀도우는 디폴트가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정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색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섀도우에 대한 내용을 지정할 때 이 픽셀에 이 픽셀 그 다음에 샵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어울리진 않지만 흰색으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흰색으로 지정시키면 그러면 여기서는 흰색 그림자가 여기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CCC라고 지정해 볼까요? 자, 해당하는 데이터보다는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 깔려 있는 효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러량을 적용할 수 있고요. 블러량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퍼짐 정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5픽셀 정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할게요. 자, 정의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퍼져 있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효과를 지정할 때 일단은 이제 XY축에 대한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블러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지니고 있으면 네온사인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도 네온사인 효과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두운 색상을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자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도형에 대해서 이런 그림자와 같은 효과가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텍스트 섀도우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네온 사인 효과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XY축으로는 거리량이 없고요. 그 다음에 블러량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네온사인 효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한번 입혀볼까요? F00, F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색상이 이런 네온사인 효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포토샵을 비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중에 관련된 그런 섀도우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섀도우에 대한 내용을 냈을 때 지금처럼 자, 중복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림자를 만든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입력했다고 할게요. 자, 섀도우 효과를 3개를 입력시켰는데요. 이때 연결자는 쉼표가 됩니다. 쉼표로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자가 이런 멀티 효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포토샵에서도 이런 효과를 저희가 적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자 효과를 입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자 효과를 덩어리와 그리고 텍스트에 입력시킬 수 있었고요. 이런 효과들은 좀 더 풍부한 그런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